자, 전자기파요. 얘는 종류와 사용 용도만 하시면 돼요. 전자기파는 횡파입니다. 횡파. 다른 말로 빛이라고 한다 했어요. 횡파. 그리고 비탄성파라 그래요. 비탄성파.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매질이 없어도 전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질이 없을 때 가장 빨라요. 그래서 상식으로 진공일 때 3 곱하기 10의 8승 퍼센트 이만큼씩 달립니다. 그렇죠? 전자기파 한번 써볼까요? 이쪽부터 분류만 간단히 하시는데요. 첫 번째 전파, 그리고 적외선, 그리고 가시광선, 그리고 자외선, 그리고 X선, 감마선. 이렇게 비꼬아서 R처럼 쓰고요. 그리고 읽기로는 감마라고 있습니다. 전파는 또 여러 가지 종류로 나요. 장파, 중파, 단파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이네 책은 이렇게 두 종류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는 라디오파 이렇게 쓰는 거고요. 하나는 마이크로파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가시광선은 이렇게 나눠서 이쪽부터 빨, 주, 노, 초, 파, 남 이렇게 쓰게 되죠. 자외선, X선, 감마선. 근데 빛의 종류가 되게 많죠.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갈수록 파장이 짧아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진동수는 커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도 커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투과력도 큽니다. 질문? 그럼 자외선이 빠르게, 감마선이 빠르게?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자외선이 빠르게, 감마선이 빠르게? 됐어? 그럼 누가 빨라? 화동의 성력은 파장에다가 진동수를 곱한 값이죠. 그럼 파장이 짧아 이쪽으로 가면 근데 진동수가 커. 곱하면 어떻게 되겠니? 됐어? 속력은 매질의 종류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빛의 종류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굴절 전반사 할 때부터 계속 배우잖아요. 빠르니 느리니를 비교하지, 그치? 왜? 매질이 달라졌으니까. 속력은 매질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음파, 초음파 누가 빨라? 빨간색과 파란색 누가 빨라? 그래. 종류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내질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됐니? 그러니 얘는 속력은 모두 같아요. 내질만 같으면. 이해할 수 있겠어? 파장이 짧으면 진동수가 크잖아요. 곱한값은 똑같겠지, 그치? 이해했어? 그럼 모르면 쓰세요. 내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는데 전자기파는 모두 속력이 같아요. 됐니? 쉽지? 자, 어디다 쓰는지 한번 써볼까요? 여기서부터 해볼까? 라디오파, 이 전자기파 중에 가장 파장이 길어요. 진동수는 작아요. 속력은 같아요. 됐니? 그럼 라디오파 어디다 쓰겠냐? 얘 이름이 라디오파예요. 어디다 쓰겠니? 당연히 라디오에 쓰겠죠. 그래서 니네 라디오를 들을 때 주파수를 맞추는 게 바로 이 라디오파예요. 그 주파수가 다르면 방송이 달라지죠. 그 방송국의 안테나에서 그 해당하는 주파수는 진동수라는 뜻이거든요. 그 진동수에 맞는 파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내 라디오에 그거에 맞는 진동수를 흡수하는 장치로 바꾸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죠? 누가 만들었어? 에디슨이 만들었어. 안 만든 게 없어. 채널 바꾸는 거 있잖아, TV. KBS 누르면 KBS 나오죠. KBS는 KBS의 고유 진동수로 전파를 쏴요. 그럼 내 텔레비전에 그거와 똑같은 진동수로 채널을 바꾸면 그 진동수에 해당하는 화면만 볼 수 있는 거예요. 11번 MBC로 바꾸면 MBC를 눌러야 되지. 그럼 11번을 누르면 진동수 다른 애를 흡수하는 곳으로 바뀌어. 그러면 MBC에서 오는 파만 흡수해서 그것만 재생하는 장치를 만든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 채널을 변경하는 건 다 전파를 사용하는 거죠. 신기하지. 마이크로파, 어서 많이 들어보던 거죠? 마이크로파. 레이더에서요. 레이더. 뚜뚜 하는 거 있잖아요. 레이더. 레이더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 왜? 정말 이상한가? 알았어. 레이더. 그쵸? 레이더를 갖고 있는 생명체 알고 있니? 예를 들면 나방 같은 녀석들이죠. 박쥐는 초음파를 사용해요. 그래서 귀가 이렇게 크지. 초음파를 막 내놨다가 반사하는 걸 보고 속도 차이를 느껴서 아 여기에 뭐가 있어 라는 걸 알게 되죠. 되게 신기한 생명체들 많죠. 나방은 더듬이가 이렇게 커요. 나비는 더듬이가 되게 작은데 나방은 되게 커요. 그래서 아 저거 뭔가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장치 아닐까? 뭔가를 쏘는 장치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올려서 넓게 펼쳐서 빙글빙글 돌리는 거죠. 전파를 쏘면 쫙 전파 퍼져나갔다가 가까이 있는 애는 맞고 되돌아오는 속력이 빠르겠지. 시간이 적게 걸리겠죠. 멀리 있으면 멀리 갔다 되돌아오는 시간이 길겠지. 그걸 다 계산해요. 그래서 그걸 빨리 온 애는 가까운 점에 적히고 멀리 간 애는 먼 데다 적지로 가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있으면 배 위에다가 이렇게 레이더 장치로 전파를 뚜뚜뚜뚜뚜 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적기가 이렇게 나타나 있으면 여긴 맞고 되돌아오는데 여기는 맞고 안 되돌아오겠죠. 그럼 화면에다가 아 여기에 맞고 되돌아왔으니까 여기에 뭔가 있어 라고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레이더. 그래서 이 레이더의 장치를 어떻게 하면 마이크로파로 좀 더 자세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실험하다가 얘가 뚜 하고 쏘는 순간에 갑자기 물이 끓어오르는 현상을 발견하게 되지. 그래서 만든 애가 전자레인지죠. 전자레인지. 그렇죠. 전자레인지 영어로 뭐라 그래?
네, 마이크로웨이브 레인지라고 하거든요. 여기 써있잖아요. 마이크로웨이브. 당연하겠죠. 이름이 마이크로웨이브 레인지 이유가 뭐야? 마이크로파를 사용하니까. 그렇죠. 마이크로파. 와이파이 마이크로파예요. 자, 두 번째, 적외선. 적외선은 한 단어로 뭐라고 하냐면 열이라고 합니다. 열을 적외선이라고 해요. 니네 체온이 나타나지, 그치? 따뜻하죠? 그거 적외선이에요. 니네 몸에서도 적외선이 나와요. 태양빛이 쪼여지면 따뜻하고 뜨겁지. 그럼 뜨거운데 태양빛에서 이게 전부 다 오거든요? 그럼 그 중에 나를 뜨겁게 만든 건 뭐야? 적외선이에요. 됐나요? 자외선이 뜨겁지 않대요. 가시광선 뜨겁지 않아요. 뜨거운 건 적외선이에요. 불을 켜놨어. 촛불을 켰는데 만지면 뜨겁지. 왜? 촛불에서 적외선이 나오는 거니까. 난로를 틀어놨는데 따뜻하지. 왜? 적외선이 나오는 거니까. 됐나요? 적외선은 우리가 열이라는 단어로 쓰면 돼요. 그게 전부 다 적외선의 개념이에요. 신기하죠? 그치? 열, 차갑고 뜨거운 건데, 오, 이게 빛이야? 이게 얼마나 신기한 거니? 됐나요? 그래서 우리 누나가 골프 여행을 다녀왔지. 근데 새까맣게 타왔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선크림 안 발랐어? 그랬더니 우리 누나가 뭐라고 했냐면 날씨가 흐려서 선크림을 안 발라도 될 것 같아서 안 발랐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흐린 날이어도 타지. 그랬더니 날씨가 흐린데 왜 타?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생각해? 당연한 거 아니겠니? 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진짜 못 알아듣겠는 거야. 그래서 흐린 날에도 꼭 발라야 돼 라고 얘기를 해줬어. 왜 발라야 돼? 흐린 날 안 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래? 그럼 계속 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얘는 이과생이니까 알아. 태양에서 적외선도 오고 자외선도 오고 가시광선도 와요. 그래서 날씨가 맑으면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오겠지, 그치? 그래서 반짝반짝 아주 화창하게 빛나는 거고 뜨겁고 타요. 됐나요? 그럼 흐린 날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렇게 구름이 끼잖아, 구름이. 여기 사람이 있잖아? 그럼 이 셋 중에 적외선은 구름에 아주 많이 흡수돼요. 그래서 흐린 날은 좀 덜 더운 거예요. 여기로 안 오니까요. 그럼 열이 좀 차단돼서 적게 오겠지, 그치? 그러니 흐린 날은 기온이 좀 낮은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냐? 적외선은 열이니까. 두 번째, 가시광선도 구름에 차단돼요. 투과력이 약해요. 그래서 흐린 날은 좀 어두컴컴해 보이는 거예요. 됐니? 그럼 자외선은요, 여기 있잖아요. 투과력이 졸라 세지. 그래서 자외선은 그냥 나온다고. 됐니? 그래서 흐려도 자외선은 옵니다. 됐어요? 그래서 흐린 날에도 선크림을 발라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학이에요. 누나한테 막 이런 걸 설명해 줘야 되는데 문과생 이거리 만 거야. 니네들은 기억해. 알겠니? 적외선 한 단어로 뭐라고 한다고? 열. 됐죠? 무슨 물체가 뜨거워. 왜? 적외선이 방출 중인 거예요. 됐니? 나중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왜 이런 거 있잖아. 선풍기 모양으로 생겼는데 프로펠러 없고요. 여기서 주황색 불 켜지면 뜨거운 열 나오는 거, 온풍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원적외선 온풍기 이렇게 써 있거든요. 적외선 나온다는 뜻이에요. 됐니? 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볼 수 있어야 뭐라고? 밤에, 야간에
감시경 쓸 수 있어. 밤에 깜깜하니까 가시광선이 없겠죠. 깜깜하니까 그래서 사람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다 보면 여기는 온도가 낮은데 얘는 사람은 온도가 높겠지. 그럼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애로 비치는 거 있죠. 그게 적외선 카메라예요. 좋은 카메라는 적외선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촬영이 가능하죠. 왜 이상한 뭐 TV, 뭐 다큐멘터리 뭐 이런 거 보면 예능 같은 거 보면 밤에 촬영을 하면 온통 화면이 초록색으로 나타나는 화면이 있어요. 그거 적외선 카메라예요. 됐나요? 온도계 쓰죠, 온도계. 그냥 코로나 때 해봤잖아요. 버튼 누르는 거 띠? 그럼 니네서 몸에서 나오는 열이 얼만지를 잴 수 있지. 열은 한 단어로 뭐라고 한다고? 적외선이라고 한다. 당연하겠죠. 별로 어렵지 않지, 그지? 하나만 더요. 예. 여기서 이렇게 쏘면 빛이 보이니? 안 보이죠? 안 보이면 가시광선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쏘면 자외선 나오면 어떻게 돼? 피부 암에 걸리겠지? 그럼 안 되지. 그럼 여기서 나오는 빛은 좀 약하고 안 보이는 빛이어야 되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얘 쓰는 거예요. 리모컨. 자, 가시광선은 눈에 보입니다. 유일하게 가시광선만 눈에 보여요. 그래서 빨간색과 파란색은 비교해달라 했어요. 빨간색이 여기 있고요. 파란색이 여기 있죠. 그래서 빨간색과 파란색을 보면 파장은 누가 길어? 빨강이 길고 이쪽에 있는 파랑이 파장이 짧죠. 진동수는 누가 커? 파랑이 커요. 에너지는 누가 크니? 파랑이 커요. 투과력은 누가 크니? 파랑이 커요. 속력은 누가 빨라? 같아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에 보임 되게 웃기잖아요. 눈에 보임 이렇게 쓸 수가 없으니까 이걸 좀 중요한 단어로 광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학 현미경 이렇게 쓰면 그건 가시광선을 이용한 현미경이라는 뜻이에요. 됐죠? 그리고 뒤에 핸드폰을 키면 핸드폰 화면에 색깔이 보이지. 빨간색, 파란 거 보이죠? 가시광선이죠. 그럼 이렇게 놓고 여기서 막 자외선이 막 나오면 큰일 나겠지, 그지? 됐나요? 예요. 여기서 가시광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이게 이렇게 생겼는데 원래는 이 등이 백열등처럼 전구처럼 투명해요. 그래서 원래 속이 다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뿌옇지. 속이 안 보이지. 원래는 보여요. 그래서 투명하게 만든 형광등은 이걸 연결해서 불을 켜잖아? 그럼 여기서 푸르스름한 빛이 나와요. 그거 자외선등이에요. 왜 그 식기살균기에 들어있는 거. 거기서 나오는 빛은 좀 파란색이죠. 그게 얘예요. 그럼 형광등을 켜면 자외선이 나와야 되니까 위험하죠. 그래서 이 안쪽에다가 자외선을 차단하는 형광물질을 바르는 거예요. 형광물질을 바른 등, 그래서 형광등입니다. 이름 신기하지? 가시광선 나옵니다. 눈에 보이는 건 다 가시광선이에요. 그럼 자외선 한번 해볼까요? 자외선은 살균 소독합니다. 살균 소독. 굉장히 위험하죠. 자외선 살균 소독.
자연점이 위험해. 유럽에 가면 백사장에서 일광욕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영국 사람들은 그냥 아무 데서나만 누워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유럽 사람들은 물이 되게 귀해요. 알고 있니? 석회암지대가 너무 많아서 물을 틀면 뿌연 석회암물이 같이 섞여 나오거든요. 그리고 정화시설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서 물을 수도꼭지에서 받아서 그냥 마시지 못해요. 그러니 그 물로 세수나 머리 감고 샤워하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향수가 발달한 거야. 안 씻어도 되니까. 그러니 햇빛을 보기만 하면 살균 소독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불을 널면 깨끗해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씻지 않으니까 몸 안에서 피부 점막에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럼 곰팡이가 생기면 그걸 없애려고 씻어야 되는데 씻는 문화가 없으니까 햇빛을 쬐이면서 곰팡이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유럽인들이 특히 일광욕의 개념이 발달한 거예요. 자외선이 살균 소독, 자외선인지는 모르겠지만 햇빛이 살균 소독이 된다는 사실을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 보세요. 일광욕 하는 사람이 어디서 양반은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러는 거지. 그런데 잘 씻죠. 동양인들은 그렇거든요. 중국인들은 안 씻어요. 세수는 해도 머리를 안 감거든요. 알고 있나요? 중국의 문화예요. 머리를 감으면 영혼이 빠져나간대요. 그래서 중국인 애기 귀엽다고 머리 쓰다듬으면 머리를 한 4일, 5일, 이틀 동안 안 감는데요. 그 샤워는 매일 하는 거예요. 뭔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뭔 효과가 있는지. 아무튼 자외선, 살균 소독합니다. 살균 소독하는 자외선은 균을 죽인다는 뜻이죠. 근데 균과 내 세포는 똑같아요. 그러니 균을 죽이는 성질이 있다면 내 몸의 세포도 죽이는 성질이 있겠지. 그래서 자외선을 이렇게 쪼이면 내 피부의 세포가 죽어요. 그 중에 돌연변이가 하나 잘못 일어나면 걔가 암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외선을 많이 쪼이면 피부암에 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크림 많이 발라라 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 볼까요? 위조 지폐 감별기. 이 종이에 되게 신기한 거 많이 들어있지. 돈에 되게 신기한 거 많이 들어있어. 종이에다가, 돈에다가 자외선등을 이렇게 조이면 형광빛으로 빛나요. 그 외에 종이 돈에 보면 금박 띠 있잖아요. 돈에 보면 여기 띠 같은 거 있잖아요. 금색으로든 은색으로든 여기에 보면 선도 있거든요. 이런 데를 쫙 하고 쪼여주면 여기 이런 데가 바짝바짝 빛나요. 나중에 자외선 등이 있으면 한 번쯤은 쪼여보면 되게 좋겠죠. 어떻습니까? 자, 마지막 하나, X선 어떻어요? 얘는 뼈 사진 찍는 데 쓰는 거겠죠. 뼈 사진 좀 그렇잖아. 그래서 이걸 CT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CT. CT랑 MRI 달라요. CT, MRI는 완전 다릅니다. 얘는 X선을 사용하고요. 얘는 전자기 유도를 사용해요.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찍으면 몸에 해가 있고요. X선 위험하거든요. 왜? 얘보다 더 투과력이 강하죠. 그래서 X선을 쪼여 좀 위험합니다. 얘는 위험하지 않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얘 CT 찍읍시다 라고 얘기하면 별로 안 위험하지만
한 번쯤은 찍어보는 게 좋겠어라는 뜻이에요. 가격이 싸거든요. 근데 얘 MRI 찍어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이 새끼는 곧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빨리 조치하지만 하면 안 되겠는데 그 전에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는데 찍고 죽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응급실에 가서 의사가 CT 찍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 나 살았구나 이런 뜻이고요. 예, MRI 찍으세요 그러면 나 위험한가? 이런 느낌이 들면 되는 거죠.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위험합니다. 야, 내부가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이런 장치를 다 만들었겠니? 그런데 X선을 대신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굉장히 쉬우니까. 되게 위험해요. 니네들도 본 적 있죠? X선 찍어봤잖아요. 그지? X선 찍을 때, 정형외과 가서 X선 찍을 때 그 정형외과에서 X선 찍는 사람이 보호 갑옷을 입어요. 니네 잘 모르죠? 찍어봤어요? 그 침대에 누워서 가면 이런 데 아파서 가잖아요? 침대에다 이렇게 자세를 이렇게 해줘요.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처럼 보이는 사람이 가만히 있으세요 그래놓고 이 사람 방에 들어가. 그리고 그 방에서 얘기해요. 숨 참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숨을 참고 있으면 나와서 바른 자세를 취해줘. 그리고 냅다 들어가서 숨 참으세요 또 찍거든요. 그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요. 방사능은 X선을 차단하는 방에 들어가는 건데 차단하는 방에서도 이렇게 해서 보호장구를 다 차용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 얼마나 위험한지 아니까. 우리 모르죠. 막 찍는 거죠. 여러분 X선 많이 찍으면 안 됩니다. 신기한 거지. 감마선 어떻습니? 감마선. 이 녀석은 뭐 보기 좋게 하려고 암 치료를 한다 이렇게 쓰지만 실제로는 써주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암이 있대. 그러면 얘를 도려내서 밖으로 꺼내는 게 치료거든요. 외과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에 걸렸어 그러면 열어서 도려낸 애를 끄집어내는 게 암치료예요. 요만한 암에 걸리면 이만큼 뛰어내요. 옆으로 퍼졌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얘를 열어봤는데 암이 막 여러 군데 있어. 전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럼 전이 된 애는 뜯어낼 수가 없죠. 다 뜯어내야 되니까. 그럼 죽는 게 낫죠. 그 뜯어낼 수 없으니까 너무 늦었네요. 그리고 다시 덮어요. 그리고 항암 치료를 합시다. 방사선 치료를 합시다. 얘기해요. 그 방사선 치료가 얘예요. 여기다가 감마선을 막 쏴. 몸에다가 감마선을 막 쏴요. 그럼 이 감마선이 투과력이 세니까 몸을 뚫고 밖으로 나와요. 그때 감마선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암세포를 통과하겠죠. 그때 아주 재수 좋게 그 암세포에 핵에 들어있는 DNA를 뚫고 가면서 그 DNA를 파괴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이 암세포의 DNA가 파괴됐으니까 이 암세포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막 쏴대면 빛이 막 통과하면서 암세포를 막 지나갈 테니까 암세포가 죽을 확률이 더 커지는 거지. 그래서 막 쏘는 거예요. 야! 이 사람. 그럼 잘 보세요. 암세포가 요 밖에만 있지 않지. 몸 속에 있죠. 그래서 걔를 겨냥해서 쏘잖아? 그러면 일단 내 정상적인 세포를 지나가야 되죠. 그리고 암세포를 통과한 후에 또 정상적인 세포를 지나서 또 나오겠지. 그러니 암세포가 죽을 확률도 있지만 정상세포가 죽을 확률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암치료가 얼마나 위험한 거니? 그래서 막 쏘잖아? 그때 가장 빨리 잘 죽는 세포가 모낭세포예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우리 몸의 세포 중에 모낭세포가 제일 빨리 잘 죽어요. 그래서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 머리가 다 없는 거죠. 꼬마 애들 백혈병을 머리에 붙잡는 거죠. 그리고 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암 치료하는데 감마선을 쓰기는 하지만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죠? 새로운 치료제가 빨리 나와야 되죠. 니네들이 나중에 암에 걸릴 나이가 되면, 그 나이가 되면 안 되겠지만, 암에 걸릴 그 나이가 돼도 암에 걸리면 안 되겠지만, 니네들이 나중에 아주 많이 자라서 암을 걱정할 나이쯤 되면 이제 먹는 알약이 나올 거야. 그래서 병원 가서 나 암 걸렸는데 그러면 의사 선생님 처방전을 써주면 약국 가서 약을 사 먹잖아요. 그럼 암이 나아요. 그런 아주 획기적인 약이 지금 나왔어요. 그러니 니네가 좀 더 나이가 들면 아주 보편적으로 상용화가 되겠죠. 굉장히 비싸거든요, 지금은. 근데 좀 제약회사들이 좀 이렇게 조인을 해서 만들면 좀 가격도 싸지는 효과가 좋은 항암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암을 정복하는 시대가 되겠죠. 생각보다 많아요. 3명 중에 1명 암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의 인구의 3명 중에 1명은 암이에요. 되게 많지. 생각보다 되게 많죠. 감마선을 쏘라 그러면 이때까지는 건강하게 살아. 발암물질 많이 먹지 말고 그냥 건강하게 사세요. 하나 더 해볼까요? 이건 좀 어려운 단어예요. 비파괴검사. 감마선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비파괴검사. 비파괴검사는 뭐냐면 파괴하지 않고 검사하자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 벽의 두께, 여기서 이렇게 보면 밖으로 나가지 않는 한 이 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우리는 감이 잘 안 오죠. 그럼 이 벽의 두께를 측정하려면 예전에는 어떻게 했다고? 여기를 뚫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빼내고 이게 재면 되죠. 그리고 여기 다시 메꾸는 거거든요. 이게 파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마선을 쏴요. 일단 밖에 나간 다음에 바깥에다 반사경을 붙이고 여기다가 감마선을 쏘는 거예요. 이렇게. 그 감마선이 나갔다가 투과했다가 반대편에 거울을 맞고 되돌아오겠지. 그럼 그 되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면 속력은 다 정해져 있으니까 거리를 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건물의 두께를 측정할 수 있대 뚫지 않아도 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얘가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사실 모르잖아요. 이 정면에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쏘면 맞고 되돌아오는 시간을 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의 두께가 얼만큼인지 깨보지 않아도 알 수 있죠. 뭘 사용하는 거예요? 투과력을 이용하는 거 맞죠? 그래서 투과력을 이용하면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구나. 감마선은 X선보다 더 위험하죠. 그 감마선을 맞으면 죽거든요. 이런 걸 방사선이라고 해요. 거기서 많이 들어보던 단어 아니에요? 뭐 후쿠시마 이런 데 있잖아요. 이번에 오염된 물 버력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게 방사선이죠. 그것 때문에 위험한 거거든요. 방사선은 막 나와서 우리 몸에 막 쪼여지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몸의 핵 속에 DNA를 다 부숴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방사선을 쏘이잖아? 그럼 방사선이 눈엔 안 보이고 아프지도 않아요. 막 통과해서 내 몸을 막 지나가. 그때 세포의 핵 속에 DNA를 막 깨고 지나가요. 그럼 DNA가 막 뽀개지면 그 세포가 원래 세포 분열도 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여야 되는데 DNA가 뽀개지면 기능을 못해요.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 그러면 효소를 만들어낸 세포여야 되는데 DNA가 깨지면 효소를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에 있는 효소 활동이 전혀 일어나지 않겠죠. 호르몬을 만들어야 되는데 세포가 깨지면 호르몬을 못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 몸에 들어있는 세포 중에 가장 중요한 세포가 미토콘드리아거든요. 미토콘드리아를 막 뽀개면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ATP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막 지나가서 방사선을 쏘이면 미토콘드리아가 죽어나가니까 내 몸의 에너지가 점점점 없어지겠죠. 그럼 그냥 죽는 거예요.
배터리 없는 핸드폰이 돼버리는 거죠. 내 몸뚱 안에. 그래서 방사능 피폭이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가면 그냥 죽어요.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그게 다시 원상복귀로 되돌아오는 거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쌓이고 쌓여서 우리 몸에 언제 어떻게 되돌아올지 모르니까 위험한 겁니다. 큰일 났죠. 30년 가버린대요. 그치? 어제부터 방류 시작했습니다. 그걸 왜 버리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제부터 30년간 오염수를 일본에 쌓여있는 모든 오염수들을 우선 정제 처리해서 보낸다고는 하지만 바다에다 계속 그냥 뿌리기로 왜 그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난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죠? 어떻게 먹어? 물고기 회 어떻게 먹냐? 새우 가재를 어떻게 먹냐? 니네는 못 먹을 수도 있어. 진짜 버렸는데 지금은 농도가 낮겠죠. 조금씩 눈치 보면 버리고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인식이 좀 없어지고 희미해지면 그렇구나. 원래 버려왔으니까 그리고 이슈도 안 될 테니까 계속 버리고 있는데 우리 모른 채 막 지나갈 수도 있지. 그럼 가만히 있겠니? 어제 한 통 버렸으면 사람들이 모르는데 오늘 2통 버리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정제를 깔끔하게 해서 버렸으면 조사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상태라면 그냥 정제를 덜 하고 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30년간 버릴 거거든요. 걔가 알래스카를 지나서 캘리포니아를 지나서 적도 반류를 타고 우리나라로 쿠로시오에 이렇게 오거든요. 그게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한 3에서 4년 정도 걸린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닥 큰 위험은 없겠지만 걔가 한 바퀴를 돌아서 그걸 처먹은 플랑크톤을 잡아먹은 물고기를 우리가 보면 생물 농축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주 작게 터졌지만 농축된 녀석을 한 방에 먹게 돼요. 참치와 이런 거 먹습니다. 해조류, 해파리 원래 잘 안 먹나? 가리비, 조개, 홍합, 랍스터, 새우 이런 거 잘 못 먹어요. 제자리에서 잘 안 움직이는 생명체들은 거의 먹기가 어렵습니다. 어떡하니 몸 부상이에요. 큰일 났죠.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능 측정기 되게 이 감마선을 쪼여서 살아남은 유일한 인간이 딱 한 명 있죠. 감마선을 쪼였는데 살아난 유일한 인간. 걔가 헐크야. 덴시. 그 헐크 실존 해안에 안에 그 감마선을 쪼여서 살아난 인간은 없다는 얘기죠. 그치? 토르가 나올 때 정도 되면 한 마리 살 거야 이런 뜻이야. 그만큼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아직 인간이 못 찾아내는 것도 되게 많을 거거든요. 그걸 찾는 게 인간이 하는 일이고요. 거의 대부분 감마선, X선, 전파 이런 것들을 인간이 찾아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들이고 자연계에서는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수준이에요. 인간은 자외선을 볼 수 없어요. 인간은 적외선을 볼 수 없습니다. 가시광선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곤충이나 동물들 중에 자외선을 볼 수 있는 곤충이나 동물이 있어요. 대단하지. 자외선을 볼 수 있다면 지금 여기에 색깔이 달라요. 그리고 자외선은 투과력이 뛰어나다고 했지. 바깥에서 여기를 뚫고 들어온 자외선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 있으면서 이 벽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상상이 가니? 우리 가시광선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시광선 이 벽을 뚫지 못하지. 그러니까 이 벽 뒤에 뭐가 있는지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자외선은 뚫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 그런 것들도 다 볼 수 있다면 투시력이라는 게 생길 수 있죠. 신기하지. 이 동물들이 훨씬 대단한 동물들 많습니다. 식물도 적외선을 내놓습니다. 식물도 살아있는 거죠. 감정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되게 신기해요. 생명체를 배우다 보면 와, 전자기파라는 게 자연에서 저절로 생겼는데
그 자연에서 저절로 생겨난 전자기파를 이용해 먹는 식물, 동물, 생명체들도 전자기파를 만들어낼 수 있지. 이건 정말 신기합니다. 나중에 이 녀석을 좀 더 많이 배워보세요. 여기에 시험 문제는 뭐냐면 파장 진동수 에너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어떤 애를 어디다 사용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니를 물어보는 게 여기 파트의 시험 문제가 됩니다. 뒤쪽 한번 펼쳐볼까요? 241페이지 4번이요. 짝대기 한번 그어봅시다. 다음의 전자기파와 그 이용 분야를 이렇게 연결하시고 감마선 어디다 쓴다고? 방사선 이런 단어 있으면 돼요. 비파괴 검사 보이니? 이은 동그라미. 라디오파 어디다 쓴다고? 라디오, TV 이런 데 쓰는 거죠. 자외선 어디다 쓴다고? 살균, 소독. 가시광선은 보이는 거요. 적외선은 리모컨 하나 나와 있네요. 이 많은 것 같은데. 옆쪽에 보면 240페이지에 굉장히 깔끔한 그림들이 나와 있어요. 이 그림들을 좀 잘 신경 쓰세요. 라디오, TV부터 시작해서 전자레인지, 전파망원경, 휴대전화. 잘 보세요. 휴대전화가 되게 헷갈리거든요. 여기는 휴대전화가 마이크로파의 개념에 들어있죠. 그런데 아까 4번 문제에는 휴대전화가 라디오파에 들어있어요. 보이니? 보여요? 그래서 마이크로파와 라디오파를 한꺼번에 전파라고 하기 때문에 한 덩어리로 묶는 거예요. 핸드폰에 통화 연결하고 문자 보내는 건 전파 라디오파예요. 그리고 와이파이 같은 건 마이크로파거든요. 그러니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와이파이가 없었던 시절에는 무조건 여기다 핸드폰을 썼었는데 지금은 두 개나 핸드폰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휴대전화의 경우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구별하지 마세요. 나중에 내신 가서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그때 쓰는 거야. 됐니? 지금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적외선 볼까요? 적외선, 리모컨, 적외선 카메라, 적외선 온도계. 다 열에 대한 내용이니까 적외선은 한 단어로 열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외선, 살균, 치과 치료 이런 것도 있어요. X선 검색대, X선 망원경, 감마선은 안 치고 이런 단어 그냥 간단히 보시면 돼요. 역시 얘들이 중요하죠. 한번 해볼까? 243페이지요. 여기 보면 다 그냥 얘들이거든요. 6번이요. 그림은 전자기파를 진동수에 따라 분류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럼 진동수가 보면 3 곱하기 10의 6승부터 3 곱하기 10의 21승까지 있지. 그럼 3 곱하기 21승이 진동수 큰 거 맞죠? 그러니 A부터 쓰는 거예요. 전파. 됐니? 그럼 가시광선이라고 써있잖아요. 그럼 가시광선보다 안쪽엔 누구야? 적외선이요. 그럼 순서대로요. 전파,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감마선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럼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이 있으니까 A, B 영역은 이렇게 나누는 거지. 됐니? 하나는 라디오파, 하나는 마이크로파. 됐어요? 어떻게 칸 나누는지 알겠어? 그리고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여기까지 있고요. 나머지는 X선, 감마선, C 영역이 X선이 되겠죠. 순서를 외워야 되는 게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전자기파의 진행 방향은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 방향에 모두 나란하다. 아니요. 횡파는 수직이에요. 수직. A 영역의 전자기파 파장은 B 영역의 전자기파 파장보다 짧다. 이쪽으로 가야 파장이 길어지는 거지. 이쪽으로 가야 짧아지는 거 맞죠? 그럼 A가 길어요. 되셨나요? 진동수가 작으면 파장은 길어요. 뒤에도 X. 의료장비에 사용하는 X선은 C형. 보세요. 됐죠? 이렇게 그 영역이 뭔데 나는 어디다 쓰니를 잘 찾으면 시험제 완성됩니다. 그래서 여기 파트 시험 문제는 요게 다예요. 됐죠? 한 문제만 더 해볼까요? 9번이에요.
감마선, 가시광선, 시, 전파. 그럼 전파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얘네 둘을 합쳐서 전파.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순서대로요. X선, 감마선. 됐니? 그럼 감마선부터 써 있으니까 A는 X선. 그치? B 영역은 자외선. C 영역은 적외선. 그래야 전파에 가깝겠죠. 전자기파 P의 이용이래요. 고속의 전자를 성수택과 같은 금속에 충돌시킬 때 갑자기 감소한 전자가 발생시킨 전자기파로 투과력이 강해 물질의 내부 구조를 조사하거나 인체의 결핵 검사에 이용하거나 뼈의 영상 이런 단어예요. 뼈의 영상 뭔지 잘 모르겠지만 뼈의 영상을 찍는 거 됐니? 그러면 이거는 X선이구나. X선은 A 영역입니다. 기억 동그라미. 진동수는 B 영역의 전자기파가 전파보다 크다. 진동수는 감마선 쪽으로 갈수록 커요. 됐지? 누가 큰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B가 크겠죠, 당연히. 열 화상 카메라에 열이란 단어를 신경 쓰세요. 열은 누구라고? 적외선이에요. 적외선은 C 영역 되겠고. 동그라미. 어때? 여기 되게 쉽죠, 그죠? 여기는 뭐 수능 문제가 나와도 어렵지 않습니다. 저 뒤쪽에 수능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쭉 한번 넘겨보세요. 이게 제일 어렵답니다. 257페이지요. 수능 기출 4번 한번 보세요. 그림은 일상생활에서 활용되는 전자기파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수능 문제거든요. 자, 첫 번째 게 뭐겠니? 라디오파라고 써있잖아요. 그치? 두 번째 게 뭐겠니? 가시광선, TV 여기 있는데 아니 가시광선 여기 써있잖아요. 됐나요? 그래서 정확한 단어를 어디로 줍니다. 라디오파, 가시광선, 그리고 감마선. 그러면 라디오파, 가시광선, 감마선 여기가 있겠죠. 순서대로. 파장을 쓰세요. 그러면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으니까 부등호를 이렇게 A가 커요, B가 그 다음 C가 제일 작아요. 5번입니다. 진짜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는 파장, 진동수, 투과력 에너지, 종류, 활용 이거만 하면 수능 문제까지 모두 다 커버될 수 있는 게 바로 여기 시험 문제. 됐나요? 어렵지 않지, 그지? 요 녀석은 간단히 해주세요. 칠판 지울게요. 다시.